결국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며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상설특검 임명 거부 등 온갖 꼼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상설특검의 약점으로 꼽혔던 임명 거부를 파회할 수 있는 묘수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부부를 향한 상설특검이 사실상 현실화되며 여권과 대통령실에선 위헌이네 어쩌네 하며 그야말로 몸을 비틀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윤석열 부부의 목을 칠 수 있는 세팅이 완료된 만큼 결국 이 상설특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이 배째라로 나오며 특검 임명을 거부하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재밌게도 오늘 조상호 변호사가 이를 파회할 수 있는 기발한 법리를 찾아냈습니다. 조상호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밝힌 바와 같이 상설특검을 국회가 추천했음에도 윤석열이 임명을 거부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다만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윤석열의 본체를 지금 당장 타격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윤석열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에겐 직무유기 교사 내지 방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일전에도 윤석열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란 질문에 대해 이는 법률 위반이므로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와 더불어 이는 직무유기가 되므로 임기 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존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상호 변호사의 법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윤석열을 치지는 못할지언정 대통령실은 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 중요한 시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칼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입을 맞출 게 뻔하기에 직무유기 교사죄는 적용이 어려울 거라 봅니다만, 반면 직무유기 방조죄에 대해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직원들이 속세와의 연락을 끊고 집단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닌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것이 업무인 이들이 윤석열의 직무유기를 방기한다면 더더욱 이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향후에 유무죄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실 참모들이 스스로를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리면서까지 윤석열을 위해 희생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상설특검 임명 거부 카드가 이래저래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참모들을 공경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저들도 임명 거부라는 무식한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상설특검에 대해서 아예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설특검은 그 법상 수사기간이 2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 차례 이제 승인을 해줘야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연장하겠어요? 절대 안 지금 하겠죠. 우리가 임명도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임명은 해놓고 수사 방해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삼부토건 같은 문제도 지금 올 여름에 금감원에서 이상거래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말은 해놓고 아무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상설특검을 임명하더라도 거의 암묵적으로 협조하지 마. 협조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둬. 이런 네. 분위기가 조성되면 금감원이고 증권거래소고 자료 안 보내주고 네.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없어요. 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보내주고 다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2달 금방 가요 이게.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네. 그러니까 버티면 두 달- 된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나서 2달 됐을 때 거봐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근데 뭐 한 달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연장 안 하고 끝내. 결국 완벽한 창이나 완벽한 방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저 윤석열 일당들이 작정하고 담합을 하면 사실 상설특검은 물론이고 온전한 특검 역시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고로 저들이 아무리 똘똘 뭉친다 하더라도 도저히 버텨낼 재간이 없도록 상설특검을 잘게 쪼개서 몰아치고, 이와 동시에 기존의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등도 최대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국민의힘의 분열을 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민심이라고 보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특검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은 압도적인 촛불의 힘덕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온전한 특검이든 상설특검이든 중요한 것은 방식이 아니라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민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말 광화문 집회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시민 작가님이 호소하는 우리가 이젠 나서야 하는 이유 공유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결국은 진보의 힘으로는 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흉물은 그걸 만든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 또는 윤석열 정권을 수립하는 데에 힘을 보탰고 유지하는 데 지금까지 힘을 보탰던 세력 중에 일부가 탄핵 흐름이라든가 특검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세해야 돼요. 그게 오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납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끝을 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양상을 거쳐서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사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실수한 게요. 경제라는 게 뭐 대통령이 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 결과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1도 신경 안 쓰고 알지도 못해. 그리고 경제는 지금 2년 반째 밑으로만 꼬라박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많이 찍었잖아요. 영세 소상공인들도 많이 찍었잖아요. 본인들의 선택을 결과를 보시라고요. 이제는 권리해야 될 때가 왔다. 맞아요. 뭘 위해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존엄을 위해서 이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전에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떨치고 일어나야 될 때 아니냐.